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18을 보면서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장물이 소문이의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저의 뇌피셜이 맞았다는 거였어요. 경이로운 소문 9화가 끝난 후 올린 영상, 소문이가 다시 카운터가 되는 방법에서 11화 예고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신명희와 절친이 된 지청신이 악기 콜렉터가 되어 악기들을 4명이나 더 모아서 소문이와 카운터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소문이가 추매옥을 구하기 위해 각성을 하면서 다시 카운터가 된다. 이 내용이 11화 예고편에 다 있었죠. 위험에 빠진 소문이를 구하러 온 카운터들은 모두 지청신 일당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쓰러진 추매옥과 도하나, 피로 물든 것처럼 충혈된 눈을 한 채 쓰러진 가모탁, 3명 모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이가 각성하며 융의 땅을 불러냈죠. 또한 돌아온 탕하네라는 최장물의 목소리와 곱슬거리는 머리를 한 소문이를 보면 소문이는 이제 다시 카운터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원래 뇌피셜 똥멍청이인데 뇌피셜 완전 딱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제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경이로운 소문 10화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소문이가 카운터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증거와 11화 예고편에 목숨이 위태로운 추매옥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뇌피셜 영상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원작 웹툰에는 없는 내용이기에 스포가 아니라 뇌피셜입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위계는 소문이가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살인衝동을 느꼈다는 점을 갖고 카운터 자격 박탈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가 위겐의 말을 어기고 지청신을 홀로 잡으려 했기 때문에 소문이의 기억을 읽은 지청신이 융의 땅까지 알게 됐다고 모든 걸 다 일러 바쳤어요. 아, 진짜 이겐 이러기 있나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소문이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위겐 자신도 소멸할 뻔했고 거기다가 카운터들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3단계 악기인 지청신을 잡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버렸죠. 하지만 이걸 소문이와 둘이 따로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소문이 아직 18살인데 잘 타이르고 얼르고 토닥토닥하면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게 좀 섭섭했어요. 그런데 위겐은 이미 자신이 소문이에게 기회를 한번 줬다고 생각했죠. 위겐이 소문이의 카운터 자격을 박탈한 가장 큰 이유는 소문이에게 기회를 줬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이는 참고 있잖아요, 나 안 죽였잖아요 라며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물론 누구나 이 상황에서 차분할 순 없습니다. 일진들을 혼내줬을 때 카운터 자격이 박탈당할 뻔했지만 기회를 한번 줬는데 지청신과 1대1로 맞짱 뜨는 행동을 보아 소문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소문이는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한 후 자신이 변했다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즉 위겐의 선택이 결론적으로는 소문이의 가장 큰 약점인 감정 컨트롤 미흡을 고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소문이는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최장물 형님, 지청신 만나면 도망이라도 가라고 소문이의 기억을 지우지 않은 건데요. 최장물을 제외한 카운터들, 즉 악기를 잡는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카운터들은 경고를 받았고 경고 누적 5회가 되면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하죠. 또한 소문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카운터에서 박탈되면 죽게 됩니다. 코마 상태 때 카운터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융사람들은 하나에게 소문이의 기억을 지우라 명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치사하잖아요. 경고가 한 번밖에 남지 않은 하나에게 이런 명을 내리면 하나가 지우지 않을 순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역시 이때 나서주는 최장물. 혹시라도 최장물이 소문이의 기억을 지우지 않은 걸 융사람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최장물은 누적된 경고가 없으니 다른 카운터들보단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장물은 목숨 내놓고 함께 싸웠던 국수집 카운터들이 소문이의 기억을 지우게 하는 것 너무 가혹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카운터 자격이 박탈된 후 다리를 다시 절게 된 소문이.
하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손문희의 모습을 보면 아, 손문희는 일부러 다리를 저는 척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화에서 지청신과 1대1로 맞짱을 뜬 후 추매혹의 치료를 받은 손문희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할아버지가 소문아 일어났니? 라고 부른 후에 손문희가 네 일어났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난 손문희는 다리를 갑자기 절게 되죠. 손문희는 오른쪽 다리 발목 쪽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발목 아래로 꽤 길게 나 있어서 긴 바지를 입어도 보이는 상처입니다. 물론 8화에서 이 장면은 손문희의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9화에서 카운터 자격이 박탈당한 후 최장물에 의해 집으로 도착한 손문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은 정확하게 8화의 그 장면과 일치했습니다. 잠에서 깬 손문희를 할아버지가 일어났냐며 부르고 손문희는 일어났다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문희는 똑바로 일어나지만 문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절뚝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손문희의 다리, 오른쪽 바깥 발목 쪽이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는 걸 몇 번이고 돌려보면 교통사고 때 난 상처가 없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손문희는 카운터 자격만 박탈당했을 뿐 다리를 다시 절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이로운 소문 2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여구와 체육관에서 한판 붙은 후에 쓰러진 손문희를 카운터들이 국수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손문희가 일어나 자신이 다리를 절지 않는 걸 알게 되죠. 추매혹은 내가 다리 고쳐준다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추매혹의 치유 능력은 꼭 카운터들끼리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즉 카운터가 되는 조건으로 융사람들이 손문희의 다리를 고쳐준 게 아니라 손문희의 다리를 고친 건 추매혹의 치유 능력이기 때문에 손문희가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했어도 손문희의 다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손문희는 다른 카운터들을 배려해서 지팡이를 짚고 기억을 잃은 척 한 거였습니다. 손문희의 기억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면 카운터들 모두 경고를 받게 될 거고 자격을 박탈당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요. 이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카운터 자격이 박탈당한 후에 깨닫게 된 거죠. 신여구가 또 한 번 소문을 괴롭혔고 몇 대에 맞아주던 소문은 신여구의 주먹을 붙잡으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 저만 소름 돋았나요? 순간 소문이 뭐야? 카운터에 힘이 남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카운터의 상징인 곱슬머리와 손에 있는 까만 점, 이 두 가지가 손문희에게서 사라졌으니 손문희는 카운터의 자격을 박탈당한 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손문희가 카운터가 되고 나서 열심히 훈련했던 것이 손문희에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몸은 기억한다인 거죠. 그렇게 분노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냐, 너 감정 그렇게 주체 못하는 거 너도 네 주변 사람들도 다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야. 근데 사실 이거 손문희 자신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던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영식이가 됐다며 이제 남들 보는 눈을 살펴야 한다는 신여구에게 너만 사람들 많은 데서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니들 전부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니들이랑 똑같은 새끼 되는 거니까 라고 경고하는 소문. 신여구는 몸을 벌벌 떨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고 소문은 돌아서며 신여구, 우린 아직 어리잖아. 너는 기회가 있어 라고 뼈 때리는 조언을 합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표출하던 과거 자신의 행동들이 나 자신도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된 손문희가 앞으로 변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손문희는 변했습니다. 위계는 손문희가 변하지 않았기에 카운터 자격을 박탈한 거지만 이제 손문희는 변했으니 카운터 자격이 있는 거겠죠? 지청신이 백향이를 구하러 가는 장면 저만 웃겼나요? 자신을 구하러 온 지청신을 본 백향이는 창문에 매달려 저 새끼 나 구하러 온 거야? 라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로맨스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조커랑 할리퀸 아닌가요? 지청신은 여리여리해 보이는 악기 한 명을 포섭했고 펜션 살인사건을 주도한 1급 악기와 3급 악기도 포섭했습니다.
11화 예고를 보니 지청신을 따르는 악기는 총 4명이 되었죠. 원작에서 지청신은 악기 2명에 포섭했지만 드라마는 스케일이 커졌어요. 악기들은 소문이를 구하러 온 도하나와 가모탁, 추메옥을 모두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를 묶어둔 채 건물에 불을 질러버리죠. 악기 5명은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카운터 3명을 보고 묶여있던 소문이는 각성을 하게 되며 융의 땅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메옥은 쓰러져 있던 가모탁과 도하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가모탁과 도하나를 모두 치유하다 보니 자신의 힘을 너무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 소문이의 팔목을 치료하고 나서도 코피를 쏟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등 수명이 1년은 줄어든 추메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도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도하나와 가모타까지 치유하게 된 거였으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치유의 힘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추메옥은 쓰러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호흡기를 낀 채 병원에 누워있는 추메옥, 그리고 추메옥과 연결된 융인 수호가 소멸되고 있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추메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주인공인데 추메옥이 죽을 리가 없죠. 전 추메옥을 살리는 건 바로 소문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융의 땅을 불러오는 능력을 갖게 된 소문이가 이젠 치유의 능력까지 갖게 되는 거죠. 원작 웹툰에서는 치유의 능력을 추메옥만이 갖고 있습니다. 치유 능력을 가진 카운터가 아주 귀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아는 형님의 소문이와 가모탁 도하나가 출연했을 당시 소문이의 능력을 물어보는 아는 형님 출연진들에게 소문이는 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 멀티야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즉 다른 카운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모두 조금씩 갖고 있다는 건 추메옥의 치유의 능력까지 소문이가 갖게 되었다는 뜻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에 의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고 지키고 싶다는 선의에 의한 각성으로 소문이는 치유의 능력까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능력으로 추메옥을 치유해서 추메옥은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 카운터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